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기가비스입니다. 일단 오늘 기가비스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 중이고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테마성 이슈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마성 이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이 사실 유리 기판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 이슈로 인해서 기가비스가 급등을 한 것인데 지금 당장이야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뿐이지 사실 3년 내에는 이 유리 기판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개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기가베스를 투자함에 있어서 6개월 정도만 보고 있다면 오늘 같은 급등은 테마성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 거고요. 아니면 기가베스를 투자하면서 3년, 4년, 5년까지 보고 있다면 사실 오늘 일어났던 그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는 사실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가비스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3월 29일에 기가베스 매수하였습니다. 반도체 기판 핵심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판 핵심 장비 기업이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이제 기가베스가 독점, 전 세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독점 능력이라던가 기술력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리 기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기판을 써왔다면은 이제 향후 3년 뒤에 4년 뒤쯤에는 뭐 자율주행, 뭐 서버 아니면 항공 우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최첨단의 그런 기판에서는 유리 기판이 쓰일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도 뭐 내구성도 있고 열 전도성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로 인해서 기가비스가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SKC가 함께 합작하고 있는 기업에 사실 양산 혹은 납품을 위한 그런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고 있고 그러니까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 유리기판 쪽에서도 기가비스의 그런 장비들이 독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맞아요. 유리기판이 무엇이고 왜 기가비스가 유리기판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독점적인 역할을 지금 같은 똑같이 독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가비스가 왜 AI 반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다 말씀드렸고 사실 이런 식으로 3월 29일에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내역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 멤버방에서 이제 한 분이 좀 계좌가 매일 불어나네요. 점점점. 네. 뭔가 되게 슬픈 듯이 말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죠. 계좌가 매일 불어난다. 그렇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가베스도 급등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도 급등했고 뭐 굉장히 수익이 좋은 것은 맞아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29일, 3월 29일에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3월 29일이면은 정확하게 이날이죠. 네. 이날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대략 한 14%, 약 1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시계를 좀 길게 본다면 오늘과 같이 이제 유리기판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을 때에도 사실 테마성 이슈로 보기보다는 기가비스의 앞으로의 장기간 성장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투자에 대해서는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성 이슈로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눌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눌릴 경우에는 지지라인을 보면서 변곡점을 보면서 추가 매수까지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저항 라인을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량과 더불어서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를 보면서 혹은 다시금 되돌파를 보면서 변곡점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저는 꽤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보기에는 테마성 이슈로 그저 테마 이슈로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가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을 본다면 사실 테마성 이슈로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이 정도의 가격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승세는 언제라도 일어나도 전혀 인상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일단
신호 전달, 그러니까 신호 전달에 있어서 손실이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자, 쉽게 지금까지의 기판을 플라스틱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유리 기판은 차세대 기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자, 플라스틱과 유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전기적인 신호 혹은 열 전도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유리가 훨씬 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플라스틱이 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유리가 훨씬 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전기적이라던가 혹은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고온에서도 뭐 물리적이라던가 혹은 화학적으로 이제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스 같은 경우 혹은 고무 같은 경우는 불을 이제 열을 낼 경우 그 이제 좀 변하죠. 모양도 좀 변하고 모양이 좀 굽는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원형의 기판이 있다 치면은 이게 불을 이렇게 지피면은 이게 살짝 굽어요. 이렇게 굽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리 기판은 그런 거 없죠. 네, 녹으면 녹았지 이런 식으로 굽는 형식의 그런 건 아니고 녹을 정도의 열이 발생하려면 정말로 수천도 수천도 정도의 그런 온도가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기적인 신호열에서 이 정도까지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유리 기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기판을 쓰느냐? 네,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구성이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 가공할 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어도 이제 그 위에다가 뭐 회선을 깔 수도 있고 반도체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제 천을 연결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해도 깨져버린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혹은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는 상용화 가능하고 2015년에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SKC 같은 경우도 2026년에는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SKC와 합작해서 이제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고자 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에이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뭐 유니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베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전부 다가 글로벌 기업 전부 다가 유리 기판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요 기계적인 그런 전기적인 신호에 대한 그런 전도성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온도에 있어서 안정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최첨단 IT 기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기업들이 설명하기에는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설명하기에는 스마트폰에도 쓰일 것이다, IT 기기에도 쓰일 것이고 TV에도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네. 유리기판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플라스틱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던가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고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유리기판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백만 번의 그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기기라던가 아니면은 열 발생 정도가 꽤나 강해서 플라스틱으로는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의 전도성 혹은 열에 대한 그런 내구성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제품에서 주로 쓰일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서버가 있을 수 있고 슈퍼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통신기기 이런 쪽에서 쓰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신호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버 같이 열이 꽤나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기라던가 아니면 항공 우주 쪽 이런 쪽으로 아마 유리 기판이 저는 상용화가 먼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쪽에서만 상용화가 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AI 쪽 시장 혹은 최첨단 그런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꽤나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리기판에서 그런 기가비스가 유리기판으로 갔을 때에도 지금은 반도체 기판에서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유리기판으로 갔을 때 다른 기업들이 추월하는 거 아니냐 혹은 기가비스가 유리기판에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 수도 있겠지만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3나노 이하에서는 글로벌 독점이죠. 네, 5나노까지도 글로벌 5나노 이하부터는 글로벌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기판 혹은 반도체 기판의 검상비에 있어서는 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5나노 이하는 이제 독점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나아갔을 때도 일단은 가장 먼저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SKC의 그런 퀄 테스트의 통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기가비스 외에는 그 어떤 기업도 퀄 테스트의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에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유리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에서 소재 차이가 이제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뭐랄까요,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위에다가 뭐 MLCC라던가 이런 거 조그맣게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좀 심는 그런 식의 이제 기판이었다면은 유리 기판은 좀 달라요. 유리 기판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장점으로 신호 전달이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나 열 관리 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다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판 안에다 할 수 있습니다. 기판 안에다가 이런 MLCC 같은 전자 소재 혹은 초소형 반도체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밖에 있는 것보다 MLCC 같은 것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검사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에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다면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이 기가비스의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 안에 있는 검사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판 안에 있는 그런 검사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뭐랄까요, 고효율 아니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글라스 기판에서 더욱 일단 얇아지는 것은 둘째 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 MLCC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검사 장비의 중요성, 검사 장비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독점력은 기가비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유리 기판은 더욱더 얇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얇은 유리를 이제 가공하는 능력이 이제는 조금씩 상용화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리 기판에 쓰이는 것들이 거의 전부 다가 이제 고평가된 산업들, 대표적으로 AI와 밀접한 자율주행, AI, 서버 이런 쪽들과 밀접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좀 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반도체 기판, 그 중에서도 FCBGA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AI 반도체 혹은 AI 산업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쓰인다면은 그 최첨단 반도체가 쓰일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최첨단 반도체 기판이고요. 그 최첨단 반도체 기판, 프리미엄 반도체 기판이 FCBGA입니다. 여기서 FCBGA 같은 경우는 고성능 PC라던가 서버, 클라우드, GPU 이런 쪽에서 쓰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FCBGA가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기가비스라는 것입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쓰이는 검사기기 아니면은 수리기기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소프트웨어라던가 혹은 이제 기가비스의 장비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이제 검사기기 혹은 수리기기 이쪽에서 나오는 것인데, 역시나 유리 기판으로 갔을 때에도 이 검사기기라던가 수리기기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쪽을 뚫을 수 있는 기업이 기가비스 외에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꽤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에 대한 결함을 이제 자동적으로 검사해주는 장비 혹은 이제 그 기판에 대한 불량이 나왔을 때 자동으로 수리해주는 설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생산 공정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플하죠. AI 반도체 산업이 커진다면은 기가비스 역시나 실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자체만 좀 주목을 받았었지만, 이 반도체 기판 FCBGA에 대한 그런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기가비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주가를 보였지만, 일단 오늘은 유리 기판을 통해서, 글라스 기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받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반도체 기판까지 간다면 이런 흐름들이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현재 14%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역시나 한 주도 팔지 않았죠. 한 주도 수익 실현 안 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라인이 확고해지면서 변곡점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기판을 만드는 FCBGA라는 그런 프리미엄 AI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전부 다 기가비스의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기가비스의 검사기기가 없으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가비스 외에 다른 기업들의 제품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왜냐하면 이 5나노 이하에서는 기가비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기가비스 외에는 아예 진출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이쪽이라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비덴, 뭐 유니마이크론, 신조데키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의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전부 다 이제 기가비스의 고객사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FCBJ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요. 조금 더 먼 미래, 3년 이후의 미래에서는 유리기판의 상용화까지 다가온다면 그에 따른 수혜 정도를 다시 한 번 더 기가비스가 볼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AI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 기판에 대한 프리미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이쪽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가비스의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발생할 것이고, 실적 또한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일단은 5나노 이하부터는 기가비스 외에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점, 또한 이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고성능 기판이 FCBG에 대한 수요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유리기판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한 검사 장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가비스밖에 없다는 점,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더 이제 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제 HBM의 한미 반도체가 있다면, 아니 AI 기판, 반도체 프리미엄 기판 검사 장비에서는 기가비스가 있다. 다만 이제 HBM에 비해서 관심도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 오늘의 이런 급등을 통해서 관심을 받을 만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 또한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가비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유리 기판 혹은 프리미엄 FCBGA 반도체 기판, AI 반도체 이쪽 산업까지 통틀어서 핵심만 좀 찝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그리고 필사단 멤버 이제 선착순 1명 남았습니다. 이제 1명만 받고 이제 당분간 필사단 멤버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수 정예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딱 1명만, 선착순으로 1명만 더 받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